네.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자리에다 앉아주시고요. 오늘 언론 시사회를 통해 처음 공개된 영화 정직한 후보 2는 화려한 복귀의 기회를 잡은 전 국회의원 주상숙과 그의 비서 박희철이 진실의 주둥이를 쌍으로 얻게 되면서 벌어지는 더 큰 혼돈의 카오스로 빠져드는 웃음 대폭발 코미디입니다. 배우 라미란 배우부터 저희 박진주 배우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정직한 후보 시리즈로 돌아온 장유정 감독님까지 차례로 인사소감 말씀하시고요.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 말씀은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진행할게요. 네, 정직한 후보 2를 연출한 감독 장유정입니다. 귀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청 건설교통국장 조태주 역을 맡은 서현웅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희철 역할을 맡은 김무열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부디 즐거운 시간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상숙 역의 라미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플래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만순 역할의 박진주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떨리는 자리인데 함께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상숙의 철없는 남편 복만식 역으로 돌아온 배우 윤경호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의미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이 마이크 저 뒤쪽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한국 조은혜 기자입니다. 영화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전편에 이어서 이제 라미란이라는 배우의 코미디가 완벽하게 좀 믿고 보는 장르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요. 먼저 전편과 어떤 부분에서 차별점을 두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배우님의 코믹 연기 비결도 하나 꼽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편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속편이라는 이제 부담감이 없을 수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웃음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 욕심에 저희 보좌관도 함께 동행을 했고 그 길을 그래서 험한 길을 같이 걸어주었고 그리고 또 새로 합류한 배우들도 그렇고 너무나 다들 자기 자리에서 제 몫을 다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잘 봐주신 것 같고 저희 감독님 정말 끊임없는 편집과 끊임없는 이 또 수정을 거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차별점이라고 한다면은 가발이 좀 더 풍성해졌달까요? 그만큼 사실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욕망이던 아니면 배우로서의 그런 욕망도 사실 좀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좀 연결되기를 바랬고요. 그 가발이라는 거에 사실은 약간 의미를 두고 있어서 나를 포장하고 내가 아닌 다른 나로 살아갈 때 그 포장되어져 있는 모습을 좀 가발이라는 걸로 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건 같이 가져가고 싶었고 이 편에서는 그냥 조금 더 이 국회의원이라는 입장보다는 실무자로서의 그 공무원 행정가로서의 또 일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친밀하게 아니면 공감을 더 많이 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감독님 쪽 뒤쪽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헤럴드 송승현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1, 2편이 있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비교해서 보게 되는데
이렇게 1편과 2편 동일하게 설정한 톤앤모드 혹은 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설정한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공통적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것은 어떤 포맷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흑화된 정치인, 행정가인 주상숙이 거짓말을 못하게 되면서 좌충우돌하게 되지만 결국 본인이 그 전에 저질렀던 과오를 반성하고 그것을 다시 되돌리려고 노력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욕망, 그 직위에 대한 욕망은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포맷은 그대로 가져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 좌충우돌하다라는 코미디와 혹은 또 뭔가 잘못된 것을 스스로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살려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차별화된 지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었었죠. 그 전에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 한 명이었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그걸 바라보는 사람 리액터가 이렇게 주상숙과 박희철이었는데, 지금은 동시에 이제 거짓말을 못하다 보니까 서로 액터이자 리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상숙 입장에서는 박희철이 그동안 그렇게 고분고분 나만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일편단심으로 바라봐준 줄 알았는데, 자신의 속마음들이 막 나왔을 때 그때 굉장히 배신감도 느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또 박희철 입장에서는 100% 그녀가 싫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뭐 평상시에도 그렇게 했지만 한 30% 정도는 정말 참기 힘들지만 70% 정도는 굉장히 그래도 참만해서 가족도 혹은 직장 동료도 친구들도 그렇게 관계를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연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두 분의 코미디 케미가 좀 더 승화시켜진 것, 이런 것들이 좀 더 차별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앞서 주상숙 배우님이, 그러니까 라미란 배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인이었었던 주상숙이 행정가가 되면서 좀 더 관객들에게, 그러니까 뭐랄까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지점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감독님 쪽 중앙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입니다. 일단 영화 잘 봤고요.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사실 전 영화를 보면서 윤두준 씨의 좀 새로운 얼굴을 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이미지와는 다른 인물을 좀 캐스팅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특별히 뭐 연기를 하실 때 특별히 주문했던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영화 특성상 최고의 안타고니스트가 빌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저지른 짓을 자기가 막 터트려버리면서 생겨나는 주상숙 자체가 사실은 가장 자신의 적인데, 그래서 이제 빌런이 너무 지나치게 전형화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영앤 리치라든지 혹은 좀 뭔가 스마트하고 그리고 댄디하고, 요즘에 그런 왜 IT 쪽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은행 쪽이나 이런 젊은 CEO들 보면 정말 예전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우연히 그 젊은 CEO들이 만나서 치킨집에서 술 마시는 장면을 봤는데, 다들 뭐 후드티에 편안한 그냥 PK 옷에 이렇게 편안한 자켓 같은 거 입고 앉아 있는데 되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밖에서 봤을 때는 정말 멀쩡하고 어떤 부분에서 심지어 평범하기까지 한 이 강현준이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뭐랄까요, 우리가 너무나 악의 평범성처럼 무서운 점들을 갖고 있는데 본인도 그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별로 그거 뭐 돈 많이 벌었으면 됐잖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윤두준 배우님께서 잘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었고, 실제로 이제 윤두준 배우를 제가 만났을 때는 그렇게 이렇게 인상을 못 쓰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너무 선해서 인상 쓰고 이런 부분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모로만 연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많이 노력했었고, 저희가 실제로 나와서 연기한 회차보다 리딩하고 만나서 작품, 그러니까 캐릭터에 대해서 준비한 시간이 훨씬 많을 정도로 지금까지 못 봤던 모습을 보이기 위한 진심 어린 모습들을 많이 봐서 저도 많이 감동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측 중앙, 네. 안녕하세요. 저 테나시의 강민경이라고 하고요. 전 장규정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1편에서는 주상숙이 여의도에서 활동을 했다면 2편에서는 왜 강원도로 선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강원도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 건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1차 때, 그러니까 정책 후보일 때에는 재단 비리를 가지고 소재화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환경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바다가 좀 가까운 지역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지리적인 요건이 좀 충족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남하고 북이 같이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정책적 사업을 도모할 때 그것이 좀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라미란 배우의 고향이셔가지고 여러 면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중앙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동아 이승미 기자고요. 저 새롭게 합류하신 서현우 배우랑 박진주 배우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1편이 워낙 호평이 많았던 작품이니만큼 출연을 결심하실 때 부담감이 크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촬영하시고 다른 원래 멤버들과 함께 호흡 맞춘 소감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편도 너무나 재밌게 봤었고, 사실 오리지널 시즌 1이 있는 상태에서 2에 합류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어떤 부담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뭔가 오버하거나 제가 어떤 과장된 어떤 연기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감독님과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나눴어요. 그리고 인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을지, 그리고 막상 현장 왔을 때 정말 질투가 날 정도로 원년 멤버들이 너무 이렇게 앙상블이 좋아서 최대한 빨리 그 앙상블에 합류할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굉장히 일단 책임감이 있는 성격이라 무언가를 하면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저는 장유정 감독님의 김종국 찾기 뮤지컬 시절부터 굉장한 팬이었기 때문에 함께 이 작품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에겐 약간 꿈을 이룬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선배님들과의 호흡은 일단 저도 오늘 처음 영화를 봤지만 이런 한 스크린에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잘 살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질문이 이런 느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호흡이 일단 선배님들의 코미디를 할수록 더 힘을 빼야 한다는 그거를 저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현우 배우님도 원년 멤버들과 호흡 맞춘 소감 말씀해 주세요. 네. 정말 저도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라는 장르를 정말 좋아하고 그동안 나름 제가 뭐 무대 위에서나 조금 시도를 해본 적도 있고 경험한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저도 이제 방금 영화를 봤거든요.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웠고, 그리고 굉장히 첨예하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감독님과 막상 이렇게 실연을 하는 저로서는, 그리고 이제 함께 호흡을 나누는 선배님들하고는 정말 뭔가 어떤 과학적인 일을 꾸려가듯이 정말 연구도 많이 하고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 작업 자체가 정말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 뒤쪽.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라미란 씨랑 저희 김무열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라미란 씨는 이게 부담이 많이 된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편을 출연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면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또 배우로서 좀 욕망을 담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욕망을 좀 더 이번 작품에서 좀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무열 씨는 이번 속편에서는 이제 뭐 주상수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못하는 캐릭터로 연기를 하셨는데 전편에 비해 확실히 조금 더 속 시원한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좀 이번 작품에서 쾌감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속편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제 입으로 2편을 찍고 있다라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한 것도 있고요. 다 제 입 탓이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처음 시즌이 아니죠. 이제 처음 정직한 후보를 할 때부터 사실은 그런 얘기는 있었거든요. 이게 그냥 뭐 지나가면서 뭐 하는 얘기, 그 뭐 원작이 2까지 히트를 쳐서 잘 되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그냥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일단 원이 잘 돼야, 처음이 잘 돼야 두 번째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코로나라는 그런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래도 저희 나름 스스로는 그래도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을 가는 거에 뭐 이걸 한다고? 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죠. 그리고 제가 해야죠. 저만큼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없이 뭐가 그 다음이 간다면 뭘 바꾸시든지, 제목을 바꾸시든지, 이름을 바꾸시든지, 사람을 바꿀 거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이제 소송으로 진행될 또 여지도 있고 해서, 그래서 어쨌든 조금 그런 책임감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벌여놓은 일들을 어찌됐건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욕망을 담았는지. 제 욕망이요? 그걸 여기서 얘기해. 그 배우로서 욕망은 뭔가 잘하고 싶은 욕구죠. 그래서 인정받고 싶고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사실 뭐 그냥 그걸 가발에 담았다고 하는 건 저도 기댈 언덕이 필요하니까요. 그게 외형적인 것이든 내면의 것이든 제가 준비하는 마음의 어떤 자세이든 근데 가장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뽕을 이만큼 더 넣어보자, 더 거대하게 만들어보자. 3등신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감행했던 걸로. 네. 근데 뭐 배우의 욕망이라는 것이 다 같지 않을까요? 잘했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비장했나? 예. 저는 물론 뭐 보셨다시피 거짓말을 못한다라는 그 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꺼내서 막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막 쏟아낸다라는 것이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행위 자체만으로도 시원함이 있고요. 저는 이 속편을 함께 하면서 이 저희 멤버들과 그리고 새로운 멤버들과 참 편했습니다. 예, 속이 편하고 몸도 편하고 통쾌함보다는 그 편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화를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다시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막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참 편하고 즐거웠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 빌어서 참 이런 자리를 다시 한번 깔아주신 우리 라미란 선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는데 제가 원래 정직한 후보 전편을 하게 된 이유 중에 그 라미란 선배님과 호흡을 맞춰보고 싶었다라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 편을 보니까 그때 정말 제가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서 정말 라미란 선배님의 코미디는 정말 명불허전입니다. 예, 유일무이합니다. 진짜 너무 잘 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조선일보 조명현 기자입니다. 저 박진주 배우님이랑 라미란 배우님께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박진주 배우님께서 되게 다양한 말투랑 어투를 쓰시는 게 인상 깊었는데요. 어떻게 고민하고 설정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라미란 배우님께서는 윤두준 배우님이랑 이렇게 몸으로 핸드폰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다툼을 하시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몸싸움을 벌이는데 고충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바다에 입수를 하시는 투혼도 펼치시는데 그때 고충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맡은 복만순이란 캐릭터는 처음에 폰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폰이라는 이름을 저도 듣고 처음에 대본에는 그렇게 막 영어 어투나 이런 게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입체적으로 좀 열받게 보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독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처음에 약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사실 그렇게 가니까 이제 뒷부분에 스스로 약간 마무리가 안 돼서 다양한 어투를 쓰면서 스스로 정신을 못 차리다가 약간 끝난 느낌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캐릭터가 뭔가 오히려 정형화되지 않고 스스로 혼란 속에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담긴 것 같아서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고 추억이 되고 또 마음에 남을 것 같은 작품이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지금 윤두준 배우가 참석을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촬영할 때도 그렇게 많은 씬을 같이 하지 못해서 그것도 너무 아쉽고요. 늘 아쉬움만 남는 것 같아요.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오늘 못 오나요? 아쉽네요. 근데 그 두준 배우가 정말 감독님이 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악역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평소 너무 순하고 말투나 이런 것도 너무 젠틀하고 이래서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이 나올까 했는데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아주 나쁜 놈으로 잘 나온 것 같아서 이 소식을 빨리 전해주고 싶고 반응이 뭐 올라온다면 그것도 같이 전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물에 뭐 들어가고 빠지고 이런 건 사실 제가 안 하고 제 대역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위험한 촬영 같은 거는 이제 액션 하시는 분들이 해주셨고요. 이제 물 속에 이제 들어가서 하는 거는 이제 직접 촬영을 하는데 차라리 뒷부분에 뭐 이 산소통을 끼고 들어갔을 때는 산소를 마시니까 뭐 그냥 수월하게 조금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그 해녀복 입고 들어갔을 때는 이걸 빼고 숨을 참고 그 사이에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자꾸 공기방울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뺀 다음에 그 공기방울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거를 이제 액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숨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그래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촬영을 이렇게 조금 몰아서 하다 보니까 만만치 않다.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다음엔 정말 자유롭게 정말 놀고 싶네요. 산소통을 매든 프리다이빙을 하든 네,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힘들었다고 하시긴 했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저렇게 잘하는 남자 배우님들도 저렇게까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체력 소모가 몇 배가 들더라고요. 예, 저도 뭐 그렇게 수중 촬영을 진행해 본 건 처음이었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사실은 겸손한 말씀이세요. 제가 힘들다고 했는데 감독님이 빨리 계속 하라고 계속 종용을 했습니다. 빨리 하고 빨리 끝내는 게 좀 더 나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도 받겠습니다. 네. 저 아주경제 최송이인데요. 저는 김무열 배우, 라미란 배우, 윤경호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먼저 김무열 배우님이랑 라미란 배우님은 이 편에서는 조금 관계성이 달라지면서 다른 케미가 좀 보였는데 그 1편이랑 좀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두 분이서 연기하실 때도 어떤 점들이 조금 재밌었는지 그런 부분이랑 윤경호 배우님은 진실의 주둥이가 2명으로 늘어났는데 좀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됐는지 연기하시면서 좀 어렵진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 박희철이라는 인물이 주상숙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1편에선 전혀 몰랐고 정말 저를 어떻게 제가 되게 못난 짓을 해도 무한 신뢰를 보내주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너의 속마음을 말해봐라고 판을 깔아놓으니까 아주 술술술술 애드립도 잘 나오고 시키지 않은 대사도 막 하고 그러면서 되게 통쾌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사회 때는 너무 힘들었었다. 그래서 저의 노고를 말겠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고소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되게 그냥 즐긴 거네요, 본인이. 정말 힘든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뭐 참는 게? 아니요. 그럼 얘기하는 게? 예, 진실을 막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 도지사님의 어떤 그런 뭐랄까 혹시나 뭐 치부 같은 게 드러나지 않을까. 예, 정말이에요. 아니 근데 아까 감독님 말이 많아지네. 아니 근데 감독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건데 그 말이 딱인 것 같아요. 그 49%의 증오와 51%의 사랑이라면 그 애증은 정말 애증인 거잖아요. 애증이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버릴 수 없는 가족 같은 사람, 내겐 정말 너무 가까운 사람인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속편을 통해서 이 주상숙과 박희철이 인간적으로 더욱 더 가까워지고 돈독해지고 서로를 더 많이 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행히 저를 떠나지 않아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질문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편에서는 이 사건을 처음 맞닥뜨리는 어떤 철없는 남편의 입장에서 또 저 말고 또 저희 시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역할, 그리고 또 박희철 역할을 해준 이 김무열 배우 같이 이 주상숙의 행동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계속 이렇게 함께 막 놀라고 그 놀라는 거에 대한 그 리액션의 반응들이 참 재밌어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그 유지랄까요? 그걸 계속 발전시키는 데 또 중점을 주면서 작품을 했다면 이 편에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게 또 한 명 더 늘고 그리고 또 이 사건이 또 밖으로 확장이 되는데 이거를 혼자서 다 감당하면서 계속 놀래려고 하니까 참 새삼스럽게 진짜 코미디가 정말 어려운 작업이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 뭐랄까 이걸 단계를 참 잘 나눠야 되는데 이게 참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지만 역시나 정말 라미란 선배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거를 저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혼자 놀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이제 다 감당을 못한다는 그 아쉬움에 좀 버겁기도 하고 좀 스스로한테 안타깝기도 했던 시간이었고 마음 한편으로는 나도 차라리 그냥 거짓말을 못하고 같이 그냥 똑같이 망가졌으면 그냥 마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럽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오늘 제가 영화 보니까 거의 거짓말 못하는 수준으로 막 폭격 날리시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이게 우리끼리는 거의 뭐 계속 진실의 주둥이로 싸우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복만식은 내가 지금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크게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이니까 그냥 남들한테 피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고 계속 팩폭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다.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뒤쪽 먼저 받고 바로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센 김보라 기자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보회 때 그 김무열 씨와 윤경호 씨가 그 애드리브를 위해서 좀 서로 논의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오늘 본편에 나온 것들 중에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애드리브가 반영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장유정 감독님에게는 그 2편도 1편처럼 이제 흥행에 성공하면은 3편에서는 뭐 통일부 장관이 된 그런 주상숙의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또 3편도 직접 연출할 마음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저희 애드리브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정말. 그죠? 네. 근데 그렇게 많이 채용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많이 나온 거 꽤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타율이 좋아. 캐릭터에서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구력이 네, 예. 원에 비하면 굉장히 커요. 근데 그렇게 준비해 오는 건 애드리브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사실 갑자기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아니 그렇게 밤새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애드리브를 연구해오는 게 그런 애드립도 있었고 현장에서의 애드립도 있었습니다. 예, 저는 기억이 남는 게 두 분이 같이 했던 게 그 공무원 철밥통에 나랏밥 말아드시니까 좋냐 이거였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와서 다른 씬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씬에는 딱 어울린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너무 마음만 받을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번에 한참 후에 이제 조태주하고 박희철 배우가 싸우는 장면에서 그 대사를 넣었는데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사는 애드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견고했죠, 상당히. 그리고 저희가 그 원 때보다는 투 때 훨씬 배우들이 애드립을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열어놨었던 게 보통 애드립을 하면 캐릭터성에는 맞을 수 있는데 작품의 세계관이라든지 작품의 톤하고는 안 맞아서 제구력이 좀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투 때는 본인들이 이미 그 캐릭터나 이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이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아니요. 그래서 생각이 난 게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참 좋지 않지만 휴가 간다고 하니까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그거는 근데 애드립이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날 써갖고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랬나요? 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대사로 승격시켜달라는 거였죠. 근데 제가 정말 들어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애드립은 어디냐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게 애드립이에요. 그거는 할 줄 몰랐어요. 말도 안 했잖아요. 정말 감독님 기억력이 대단하시네요. 아니 그리고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한 10개 했으면 그중에 실질적으로 넣을 수 있는 거는 한 뭐 2-3개 혹은 하나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배우들이 끝까지 뭐 위축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본인의 캐릭터에 맞는 살아있는 연기, 살아있는 대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정말 박수 칠만 했었어요. 그 애드립을 정말 많이 준비하셨던 게 오히려 경호 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많이 준비하셨잖아요. 오늘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코미디는 진짜 어렵구나 그랬습니다. 네, 감독님 질문도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그 3탄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진짜 정말 너무 오늘 하루하루가 절박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난주까지도 어떻게든지 뭐 하나라도 한 올이라도 좀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DCP 내리기 전까지 계속 보느라고 그리고 지금은 또 우리 영화가 이제 관객들을 향해서 이제 출항을 시작하니까 거기에 또 집중하느라고 3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로 막 하고 있진 않아요.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감독의 기회가 온다고 하면 너무 영광이죠. 그리고 통일부 장관 부분은 통일부 장관으로 시작할지 안 시작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 때도 서울시장에서 끝나긴 했지만 거기서 또 건너뛰어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한 부분은 아니었고 저희가 초반 부분부터 이제 강원도 도지사로 만들었었던 이유들이라든지 림선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뒤에까지 이제 수미 상관으로 좀 맞아 들어가지 않나라고 해서 마무리를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네, 안녕하세요. EBS의 황대훈 기자라고 하고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감독님하고 라미란 배우님한테 이제 공통 질문 하나씩 드리고 개별 질문 또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쨌든 여성 감독님과 여성 주연 배우가 함께 이제 힘을 합쳐서 시리즈물로 이제 이어나가는 좀 흔치 않은 사례가 된 것 같아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비슷한 뭐 여성 주연한 시리즈는 조폭마누라 정도가 떠오르는데 그는 감독이 남성분이셨고 그래서 좀 그 특이한 사례인 것 같고 또 되게 의미 있는 사례인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시리즈물 여성 감독과 여성 배우의 시리즈를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어떤 마음가짐 같은 게 있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개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감독님한테 좀 앞서 질문과 좀 비슷하긴 한데, 뭐 전편 같은 경우는 너무 코로나 초반에 좀 개봉했던 게 있어서 조금 흥에 아쉬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좀 속편하고 코미디들이 또 성적을 좀 잘 받고 있는 시즌이라 좀 어떤 흥행 목표치 같은 게 좀 달성이 되면 3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마음의 생각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미란 배우님께서는 그 아까 배우로서 더 욕망이 있다고 하셨는데, 앞선 영화로 벌써 배우로서는 상당히 높은 그 영광 같은 거인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이미 받으셨는데, 그보다 더 큰 욕심을 부리신다면 어떤 더 큰 꿈을 혹시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건 아닌가, 뭐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여성 감독과 여성 배우가 만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근데 조금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대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제 시사풍자를 하겠다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특화되어 있는 성별이라든지 뭐 이런 거보다는 흑화된 정치인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잘못된 지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큐멘터리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지만 이걸 해학적으로 풍자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그런 걸 뭔가 목표화하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성별이 같고 나이대도 비슷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정말 밥을 같이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 어때? 저런 거 어때? 라고 얘기할 때 가치관도 비슷하고 살아온 시대도 비슷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가발 부분이나 또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도 길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쉽게 포착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가요? 네, 뭔가 큰 뜻을 품고 목표치를 향해서 갔다기보단 정말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어진 숙제들, 영화를 만들기 위한 열정들을 불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담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흥행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흥행이 아쉽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좀 나아지고 그런 부분만 해도 너무 감사할 일인 것 같아요. 3편에 대한 거는 2편이 잘 돼야 3편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2편 하면서 기쁨도 2배, 힘듦도 2배,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힘들거나 관계가 힘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부담감도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코미디라는 게 비극보다는 좀 더 각양각층의 사람들마다 컨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하게 되잖아요. 배우님들도 코미디를 연기하실 때 힘든 것처럼 이제 코미디 장르가 가지고 있는 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재밌는 게 저 사람한테는 재미없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감독으로서 좀 어려웠던 지점들이 있긴 했었어요. 물론 굉장히 보람찬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단 배우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바꾸게 하거나 뭐 고소를 한다고도 하시니까요. 저는 글쎄요, 제가 뭐 영화나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하면서도 뭐 한 번도 뭐 또 뭐 여성끼리의 뭐 작업이어서 아니면 뭐 감독님이 뭐 남자여서 여자여서 뭐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뭐 의미를 두고 일을 한다기보다는 좋은 작품,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의미를 두진 않아요. 그런 의미들은 사실 보시는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상을 탔을 때도 뭐 코미디 영화로서 여우 주연상을 처음 타는 거다라는 것도 사실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이게 뭐 코미디라서 아니면 뭐라서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이 영화제의 색깔은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이건 뭐 코미디니까 뭐 아예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생각들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진짜로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 그 영화, 드라마, 뭐 거기에 충실하고 내 인물에 충실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그게 끝이죠. 개인적인 욕망. 저 청룡 이상. 정말 이 상이라는 것은 정말 항상 의외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조연성을 탈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는 항상 되게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 같은데, 상도 마찬가지로 크게 저는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상을 받고 싶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작품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면 그게 저에 대한 그 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려면 정말 예쁘게 봐주셔야 되고 또 항상 호감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고, 제가 하는 작품들이 잘 됐을 때 그 다음이 있는 거겠죠. 저희가 2가 잘 돼야 3 언급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간다면은 이것으로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장유정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네, 저희가 정직한 후보 1 했었을 때 저희 영화가 이제 코로나 이제 막 시작기에 작품을 개봉해서 그런지 기자님들께서 이렇게 측은하게 생각하셔서 그런지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저는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린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영화가 사실 시사풍자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점들에서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좋게 봐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1 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었고, 저희가 2 할 때도 굉장히 치열하게, 저는 2 하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속편이 뭐 전편만 못하다 뭐 이런 형만한 아무 없다. 그게 사람들이 좀 2 만들면서 나이브해지거나 그래서 그런 건가, 오만해져서 그런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과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도리어 힘들 수도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저희 배우님들도 정말 열심히 진지하게 임해줘서 거기에 대한 신뢰도 높아졌었고, 저도 그 서로의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받으면서 잘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때 감사드렸었고, 저희가 잘 출항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소 코미디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코미디 영화를 이렇게 참여해서 찍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정말 촬영을 할 때 과연
정말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자님들 뵙고 인사하는 이런 날이 유지가 될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염려도 많았고 그런 시기를 지내왔던 것 같아요. 정말 요즘 특히 코로나 외에도 홍수 피해도 많이 받으시고 많은 분들이 일상이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잠시나마 영화관 찾아주셔서 정말 시원하게 한번 웃으시고 어떤 위로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후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그 맥락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래서 꼭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때 물론 뭐 기자님들도 저에게 힘 많이 실어주셨었고, 그리고 저희 영화를 봐주신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평소보다 저희를 더 응원하시는 마음으로 또 영화를 함께 즐거워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저는 즐거웠고, 이 코미디라는 게, 그리고 웃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웃게 만들기 위해서 돌이켜보면은 진짜 많은 고민하면서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순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웃고 나면 그렇게 힘들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또 힘과 용기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화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웃으시고 그동안 힘들으셨던 거, 어려우셨던 거 잠깐이라도 잊으시고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힘, 작은 힘이라도 얻어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저 진짜 같은 마음이었고요. 정말 놀랍게도 정말 너무 호의적으로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미디에서 이만큼의 분량을 제가 계속 나와서 뭘 해가지고 재밌게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부담스러웠고, 근데 너무 생각 밖으로 너무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는 정말 그런 코로나의 버프를 걷어내고 냉정하게 봐주셨을 거라고 믿고,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을 거라고 믿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넘어가, 빨리 넘어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하는 일이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과 행복과 또 힘을 드리는 것인데요. 정직한 후보 2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드리는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참 좋은데요. 정직한 후보 2 극장에 오셔서 즐겁게 보시고 밖에 나갈 때 참 날씨가 좋다 하면서 즐겁게 이야기 나누시면서 돌아가는 즐거운 상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즐거움과 웃음 많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후보 2 화이팅! 혼자 다행이다 진짜. 1편보다 더 나은 2편을 만들려고 사실은 저희가 다들 즐거운 작업이었다고 말은 했지만 그 사이에 정말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아까 영화를 보면서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만큼 이 코미디라는 게 얼만큼 어려운 작업인가 새삼 느꼈던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정말 이 좋은 감독님과 이 남이란 선배님이라는 훌륭한 분과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옆에서 같이 이렇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력은 그냥 저의 생각인 거고요. 이제 보시는 건 여러분들의 몫인데, 제일 긴장되는 이 순간에 그래도 기자님들께서 재미있게 봐주셨다는 말씀이 참 큰 힘이 됩니다. 기자님들 말씀 믿고 저희 신나게 홍보할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정직한 후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 여기 빨리 정리한 후에 포토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정직한 후보 2는 건강하고 무해한 웃음을 선사하며
정직한 후보 원편의 영광